사실을 알려야 되죠.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언론 자유가 이렇게 보장되어 있는데 텔레비전도 여러 채널이 여러 수십 개나 되고 최근에는 종편이 4개나 더 만들어지고 조선동아중앙일보도 있는데 뭐 알리는 거 뭐 걱정해도 편만 그렇지 않죠. 제가 오늘 여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별로 안 알려져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 과장된 게 있습니까? 사실 아닌 게 있습니까? 요런 이야기가 세상에 전파돼서 오늘날 우리가 서 있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위치에 있다, 이런 위기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알려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진실을 보게 될 때 거기서 뭔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알리느냐. 바로 오늘 이런 집회는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집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 이야기를 듣고 혼자서만 아시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전하는 활동, 또 인터넷을 하시는 분들이 좋은 거 있으면 프린트 해가지고 돌리는 활동,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알리는 겁니다. 알리는 것. 그래서 진실을 알게 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리지 않는 언론기관에 전화를 하셔야 돼요. 항의를 하셔야 됩니다. 항의를 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제일 효과적으로 종북 세력을 잡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각 언론사에서 지금 종북이라고 하지 않고 진보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민노당을 진보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 아닙니까? 민노당은 북한을 추종하는 정당인데 어떻게 진보라고 불러줄 수가 있습니까?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수구 세력인데, 그래서 민노당 전교조를 진보라고 불러주는 언론사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진보라고 부르지 마라. 계속 부르면 우리 불매운동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이라고 불러요. 그것은 헌법의 위반이고 사실에 위반됩니다.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에서는 나라 국자를 쓸 수 있는 존재는 대한민국밖에 없고 북한은 반국가 단체고 당국이고 집단이고 반국가 단체를 우리가 나라 국자라고 불러줄 수 없으니까 북한을 북대라고 부르고 북한 당국이라고 부르고 북한에 가는 것을 입국이라고 하지 않고 북한에서 돌아오는 것을 귀국이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나라 국자라고 불러주는 것은 헌법 위반이고 우리 민족사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런데 국방위원장이라고 불러요. 헌법 위반. 그 다음에 의미론적으로 말하면 국방을 한 자가 아니죠. 김정일은 국방을 파괴한 자 아닙니까? 그 자가 어떻게 국방위원장입니까? 그래서 언론사에 전화를 거십시오. 왜 국방위원장이라고 하느냐. 따지고 국방위원장으로 계속 부르면은 내 보고 있는 신문 끊겠다라고 하셔야 돼요. 꼭 고침을 붙이려면 하나 방법이 있어요. 북한 노동당 총비서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헌법 위반은 없어요. 국방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이다. 진보 뭐 등등 이런 용어의 정확한 선택. 북미라고 하면 안 됩니다. 미북이라고 해야 돼요. 북한은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이에요. 적과 동맹국 중에서 호칭을 할 때 어디를 앞세워야 됩니까? 미국을 앞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북이라고 하고 일북이라고 해야 됩니다. 북미, 북일 이거 다 틀린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에는 동양에서는 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게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것까지도 우리가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 2012년 선거가 어떤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죠. 내년 선거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니에요. 이것은 김정일 세력과 대한민국 세력의 대결입니다. 뭘 가지고 알 수 있느냐? 김정일 나쁜 놈이다. 김정일 물러나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과 김정일 평생 동안
김정일을 비판해 본 적이 없는 사람과의 대결이에요. 지금 민주당, 민노당 저런 사람들 입에 욕을 달아놓고 삽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욕은 끔찍한 욕을 쏟아붓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세 사람 욕을 한번 들어보셨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 가장 흉악무도한 자에 대해서는 국방위원장으로 존칭을 쓰고 대한민국을 우역 구덩으로 만든 이승만, 박정희, 정주영, 이병철 이런 사람들을 저주하는 자, 그건 뭐냐? 김정일 세력과 대한민국 세력으로의 대결로 내년 선거를 규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 선거의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한 바탕에서 국민들이 누구를 찍지 않아야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누구를 찍으라는 활동은 나중에 해도 돼요. 누구를 찍지 않도록 해야 돼요. 누구를 찍지 않도록 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왜 찍지 않도록 해야 되느냐, 한 5개 정도의 기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찍지 않아야 됩니까?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자가 단 한 번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비판한 적이 없다, 비판한 기록이 없다 하면은 무조건 안 찍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취직할 때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 증명서 떼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떼워가지고 붉은 줄을 안 그어야 입사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증명서를 우리는 요구를 해야 돼요. 그 증명서는 뭐냐? 국회의원 되겠다는 사람,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은 과거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비판한 기록을 갖고 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 연설을 한 적이 있느냐? 그런 기고를 한 적이 있느냐?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증명서를 끊어가지고 갖다 줘야, 사실은 그렇게 해야 출마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게 제대로 된 나라 같으면 선관위에서 그런 규정을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인류 독재자를 편든 자는 무조건 안 되고, 편들지 않더라도 공직이 되려면 반드시 비판한, 반대해서 활동한 기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리한 요구예요. 그런 기록이 없다고 하면은, 그러면 뭐 굳이 국민 세금을 쓰는 그 공직에 이러고 안 해도 다른 좋은 자리가 많으니까 거기서 일해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따라서 제1기준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비판한 적이 없는 자는 뭡니까? 절대 표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엔 다 자동적으로 따라와요. 한미